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 매매를 했을 때 그 주택 매매를 하고 나면은 땅의 면적 부족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중개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보자 해방 직후에 일제시대 때 1910년경이죠. 1910년에서 20년경에 일본이 그 제국 시절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사행식으로 토지 측량을 조선 반도를 토지 측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량 방법이 소위 목측량 방법인데 그런 측량 방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 거의 이 대지 주택 부분에 땅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옆집을 침범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자는 뭐 중개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살피면서 하느냐, 그 막연히 무책임한 내용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측량이 잘못됐든 또는 그 면적이 서로 침범을 했든 그 면적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된다면은 있다면은 그것을 중개사는 그것을 고쳐서까지 바로잡아서까지 중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중개 책임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오늘 하고 있는 것도 역시 협회의 중개 실무 나눔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고 이거는 이와 같은 문제는 중개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도 소송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취득시효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취득시효 문제로 어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중개사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토지 면적의 수량 부족 내지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카페로 와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실명 게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려고 측량을 했더니 측량하기 전에 대지는 약 55평이었는데 철거 후에 뒷벽 옹벽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실제 대지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알고 있었으면서 고지 안 했다고 하고 매도인은 몰랐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의 내용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처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중개사의 화살이 돌아옵니다. 거의 뭐 100% 중개사의 화살이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를 이런 건에 있어서 사전에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거기 관해서 한번 보시면은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55평 중시 15평 정도가 차이가 나면 중개업자가 위성사진 편집도만 확인하여서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위성사진 편집도만 받더라도 거의 드러납니다. 뭐 한두 평 정도는 위성 사진 편집도를 봐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작은 면적은 드러나지 않는데 벌써 15평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기초적으로 위성 사진 편집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연접 토지와 겹치는 부분이 발견되면 반드시 확인 설명서에 경계 측량 시에 토지 경계의 위치가 현재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도상 현황과의 경계가 다르다고 의심되면 반드시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매수인이 경계 측량을 요구하면 잔금 지불 전까지 경계 측량을 하도록 해야 하는 등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그렇게 해야만 면한다. 이번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경계 측량 후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협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구강국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수인이 15평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까지 그 물건을 사려고 할 것인지 과연 그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만일 15평을 되찾을 수 있다면 되찾는 방법이나 점유한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인식이 다른, 관점이 다른데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 목적물의 수량 부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수량 부정 맞아요. 수량 부정 맞는데 여기에 수량 부족이라고 해서 뭐 물건의 수량 부족이 있으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매수인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수량만큼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중개업의 책임 범위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매수인이 선의냐 악이냐 이런 것들은 재판이 되었을 때 본안 사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개사는 선악 여부에 따라서 무슨 수량 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개사는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확인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중개사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선이냐 악이냐 수량 부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분 답변을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법인 땡땡 주식회사인데 자, 이분의 답변을 보면 이 건은 수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주 첫 단추부터 잘못 설명을 하고 있네요. 수량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량 부족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측량 결과는 측량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량 기법이 발달하면서 예전의 측량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측량의 영역이나 측량에 관해서는 이분의 생각이 맞아요. 측량 방법이 옛날에는 도쿄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반도를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그때는 사행식으로 목측량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동경 기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측량이 아주 전자측량으로 바뀌었죠. 목측량이 아니라 전자측량을 하고 기점도 한라산과 백두산을 기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측량이기 때문에 거의 적이 없습니다. 측량에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 바다 건너 일본 동경 기점을 했고 목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측량 기점에서 0.01mm만 차이 나도 한반도 조선에 와버리면은 몇 미터씩 차이 나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측량 기법상의 차이가 때문에 발생한 거는 틀림없는데 측량 기법이 발달을 했고 또 옛날에 측량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측량을 했다고 해서 중개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중개사는 측량에 대한 잘못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는 어디까지나 그걸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책임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측량 성과도를 근거로 경계 침범된 옹벽 소유자에게 경계 회복을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개법인 땡땡 주식회사의 답변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수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량 부족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량 부족 문제 이게 결국은 하자 담보 문제거든요. 민법상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그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 중개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와전되고 왕왕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면은 주택 매매이든 토지 매매이든 매매에는 면적 부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일제가 한 동경을 기점으로 한 목측량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지금 최근에 집을 지은 것들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측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지금 새로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땅은 조금씩 면적이 부족하거나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상당수가 그런데 자 어쨌든 따라서 중개사는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인지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공부상의 중개사가 중개 면적을 중개의 그 중개 사고를 면피하려면은 이것이 공부상의 매매인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줄을 보여드릴게요.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인지 수량을 기준으로 한 매매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개 기법의 문제입니다. 중개 기법의 문제인데
중개사가 이런 방법을 취했을 때 그 중개사고를 면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부상의 면적 기준으로 매매하면은 공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설사 수량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또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라면 확실하게 수량을 지정을 하고 그 차이가 있을 때, 공부상의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을 때는 실제 차이가 있을 때는 면적이 몇 평 정도 이상일 때는 매매 평당가가 있으니까 그 평당가를 기준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얼마를 더 주기로 한다라는 이런 특약사항을 넣으면은 해결이 간단히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인은 설사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 시에 중개사가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도인은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위에 질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계약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수량 지정 매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고 거기에 특약을 달았더라면 5평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평당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이런 특약사항을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굳이 면적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중개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위 문제는 이른바 소위 그 학문적으로 추탈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추탈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공법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로 추정이 됩니다. 수량 지정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에 맞춰서 추탈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개사를 물고 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중개사고로 연결되면은 문제 해결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결국 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현 공인중개사의 애환이긴 한데 사실은 이 중개 실무에 대한 공부 부족입니다. 아직까지 시중에 우리 중개업계의 책도 담보 책임에 관해서 본안 소송의 입장 관점에서 자세히 써진 책도 전혀 없거니와 중개업계의 애환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 담보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쓴 책에 자세히 좀 언급을 해뒀습니다. 실전 부동산 중개 실무라는 책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담보 책임에 관해서 제가 소송 실무 경험을 20년간의 실무 경험을 활용해서 자세히 좀 언급해 뒀습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는 그 땅의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담보 책임 문제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 담보 책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적 중개 실무, 다시 말해서 특약사항을 철저히 언급해 두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화살이 중개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담보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담보 책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한간의 중개 실무에서 회피를 하는데 회피를 하다가 보면은 거의 중개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매매했더니 비가 새더라, 벽에 금이가 있더라, 또는 보일러가 고장났더라, 뭐 이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매우 자주 발생됩니다. 매우 자주 발생되는데 중개사는 이 담보 책임의 문제에서 추탈 담보 책임은 물론 하자 담보 책임에까지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계시고, 또 중개를 하실 때 여기 관해서 반드시 특약상에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분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